BPH, 녹추리아, 그리고 독사조심의 데이터들, 그 마지막으로 카드라 엑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좀 놀랐는데 2000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의 이제 BPH 환자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나라는 증가 속도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2012년에 비교했을 때 2016년도에 이미 100% 환자 수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이제 그 한국 연구를 보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해마다 BPH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BPH 원인을 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아까 하현석 교수님께서는 남성 호르몬이 이제 발기력 증진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저희 호르몬이지만 그 전립선 비대증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안 좋은 측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남성 호르몬을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 안드로겐 리셉터가 어떻게든 그 적어진 걸 이용하기 위해서 다 발현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연구 결과들을 정리한 연구도 있고, 저도 최근에 기초 연구를 해봤더니 확실히 거세를 시킨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이제 바닥을 이뤘을 때 남성 호르몬을 다시 외부에서 주입했더니 BPH가 굉장히 생성되는 모델을 확인하고, 저희 사람에서도 그 남성 호르몬이 줄어가기 때문에 안드로겐 리셉터 변화에 의해서 그 적은 남성 호르몬을 너무 지나치게 이용해서 그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이 발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원인은 그 비슷한 이유겠지만 그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BPH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 EAU 보시면 그 모더레이트 시비얼 러치에서는 알파1 블로커가 강력히 권장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카드라겠죠. 또한 이제 40mg 이상 또 다른 가이드라인 30ml 이상에서 이렇게 5-ARE 리덕테이스 이니비터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저도 연구를 해봤더니 5-ARE가 단지 크기만 줄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인플라메이션 팩터들을 좀 낮춰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만 줄이는 역할이 아니라 5-ARE가 좀 그 크로닉한 인플라메이션도 프로세이트에서 줄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 이제 탐솔로신과 실로도신을 좀 최근에 선호하실 텐데요. 카드라만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혈압을 조금 동시에 낮춰줄 수 있어서 혈압이 좀 높으신데 항고혈압제를 조금 복용하기 싫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카드라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뒤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독사조신 카드라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특히나 저희 나라가 조금 처방 비율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독사조신도 롤이 있을 텐데 저희 나라만 이렇게 준다는 것은 그 마케팅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추리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딩 디펑션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저희가 확인하는 게 녹추리아잖아요. 그래서 녹추리아는 사실 수면장애와 매우 연관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항상 그런 논란이 있듯이 수면장애 때문에 녹추리아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진짜 소변을 보고 싶어서 깨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생기는 건지 그 연관성을 좀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 이제 2번 이상 깰 때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3번 이상 깨면 그 모탈리티가 2배가량 된다고 생각합니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녹추리아는 없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확실히 수면장애가 조금 동반되는 것 같더라고요. 외래 환자를 많이 본 날은 좀 피곤하고, 그러면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보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수면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자는 동안에 혈압이 강화가 됩니다. 하지만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으면 낮에 일하는 것처럼 저희 혈압이 높게 유지돼서 심장도 쉴 수 없고, 또 그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면서 여러 가지
뇌랑 신경 간의 교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하지만 저희는 이제 녹출혈은 사실은 다른 그 배뇨장애 증상에 비해서 가장 저희 삶을 불편하게 하는 거고 여러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녹출혈입니다. 낮에는 뭐 자주 보고 안 나와도 어떻게든 볼 수 있지만 밤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치료를 해도 호전이 확실히 되지만 녹출혈은 호전율이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때문에 녹출혈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쉬지 못하기 때문에 모탈리티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할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그 한국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서 재미있었던 이 연구를 보면서 조금 재미있었던 것은 확실히 한두 번 깬 환자들이 한국 사람들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중한 녹출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녹출혈이 많을수록 IPS 스코어는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치와 슬립 디소더는 서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러치가 알파블로커, 카드라 같은 알파블로커를 치료를 한다면 수면장애도 어느 정도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제 수면장애는 또 러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녹출혈은 정신과적인 상담이나 그런 수면장애 치료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BPH 심텀이 있는 환자들은 하이퍼텐션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하이퍼텐션이 있을수록 그리고 항고혈압제를 많이 먹을수록 확실히 배뇨장애가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하이퍼텐션이나 BPH나 동반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까 그 전에 나왔던 강의에서처럼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내과적인 질환이 있으면 또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또 낮춰주기 때문에 서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사조신의 또 클리니컬 데이터를 보시면 그 컨비네이션 세라피 그 5RI랑 컨비네이션 세라피 했을 때 확실히 그 러치에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단독으로도 당연히 효과가 있었고 또 이것은 저희 또 카드라 중심에도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도 있더라고요. 탐슬로신보다 오히려 독사조신이 더 녹출혈을 개선시켰다. 근데 이게 또 이해가 가는 게 카드라가 아무래도 그 넌셀렉티브한 드러그이기 때문에 그 혈압도 조금 조절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BPH 환자들에서 미세하게 혈압이 정상이지만 좀 높은 경향이 있는 환자들에서 숙면을 취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한 당연히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상인용 호르몬과 복용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데스모프레신과 단독으로도 비교해도 비슷한 효과가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야간료가 있다고 해서 다 야간 단뇨 있는 환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폐색을 해결해주거나 혈압을 좀 낮춰주는 이 알파블로커가 데스모프레신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결과를 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나 QOL의 대표적인 약물인 탐슬로신과 비교했을 때도 앞선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러츠 BPH를 독사조신, GITS는 확실히 개선시키는 걸 알 수 있고 GITS는 카도라에서 최근에 기체형으로 해서 조금 흡수를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주 후를 보면 이렇게 개선되는 것을 탐슬로신과 비슷한 효과를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탐슬로신이나 실로도신을 사용했을 때 또 걱정되는 게 이제 역행성 사정이고 처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이제 전문의가 됐을 때 역행성 사정을 좀 호소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니냐 화장지도 안 쓰고 훨씬 더 깔끔하시지 않았다가 제가 맞아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굉장히 남자한테 중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그런 농담을 하지 않고 그분이 역행성 사정을 원치 않으면 이렇게 넌셀렉티브한 드러그를 좀 사용하는데 오늘 이 독사조신 보시면 거의 80% 이상에서
이런 이제클레이션 디스펑션이 생기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역행성 사정을 원치 않는 환자들에서는 이 덕사조신이 또 해결책이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아까 전 강의에서 나왔던 PD5 이니비터 데일리 요법도 그런 분한테는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알파 블로커 대신. 그래서 이제 BPH 심텀 스코어를 덕사조신은 월등히 개선시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에 비해서 훨씬 덕사조신이 더 개선시키는 것을 GIT가 훨씬 더 나은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놀라웠던 결과는 저희가 이 알파 블로커를 사용했을 때 언제 환자가 개선되는지 좀 궁금한데 다른 약제들에 비해서 덕사조신이 좀 더 반응이 빠른 것 같아요. 3일 만에 이렇게 BPS 스코어를 7점 이상 감소시키는 거 보면 급성 옆에 환자들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로결석 환자들이 대사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익스프레션 레이트 타임을 훨씬 레이트 높여주고 타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확실히 결석이 배출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덕사조신 GIT는 빠르게 배뇨장애를 좀 개선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효과를 원하신다면 덕사조신도 알파 블로커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결과를 보여드리고요. 또 이제 카도라는 하이퍼텐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약인데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개선시키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시스톨릭 BP가 140에서 평균적으로 134, 그러니까 10 정도 감소시키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입니다.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에서 고혈압까지는 아니어도 어중간하게 이제 130 이런 분들한테 조금 배뇨장애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장점은 혈압이 정상인 사람에서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이제 봤던 그 데이터 분석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카두라를 보시면 이 GIT는 스탠다드에 비교해서 기체형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혈장 농도를 유지하고 스파이크 없이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거는 또 혈압 조절에서 너무 스파이크하면 또 너무 강하게 시켜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두라 사실 아까 퍼센트 보면 잊혀진 약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는 굉장히 아직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알파 블로커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블로커의 특징은 혈압을 좀 같이 낮춰줄 수 있고 역행성 사정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측면을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저희들이 카두라 이야기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약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안전성에는 상당히 좀 인정을 받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신유승 교수님 강의 궁금하시거나 코멘트 있으신 분? 저희들 옛날에 이제 강의했던 내용과 유사한데 조금 서머리를 해보면은 이제 그 보드라인 하이퍼텐션과 BPH가 동반된 환자에서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까 그 옥추비아에 이제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환자인 경우에 처방을 한다면 오전에 처방을 하는 게 좋아요. 오후에 안 그러면 뭐 저녁에 이렇게 예린처럼 그렇게 처방하는 게 좋은지 어떤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을 좀 억제시키는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 PD5 이니비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실험을 해서 뭐 이렇게 좀 밝게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데이터가 좀 놓은 게 있으니까 먼저 그 투약 시기부터 먼저 좀.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른 약제에 비해서 약간 그 복약 시간의 제약이 좀 없다고 아까 약전에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환자가 언제 먹는 게 본인 노출량에 좋을지, 또 저녁에 먹다 보면 또 물을 같이 먹으니까 그게 더 악화시킨다는 환자들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환자에게 한번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은지 환자 측면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D5 인히비터 이유는 아니었고 5ARI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5AR을 썼을 때 그 환자 그 동물 모델에서 ER 스트레스 인자들이 굉장히 감소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AR의 목적이 사실 절전 크기를 죽여주는 약제지만 제 연구 결과로 토대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그 크로닉한 인플라메이션 인자들을 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봤고요. 아까 PD5 인히비터 예, 그것도 당연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무스 머슬 그 저희 음경 해면체에만 그 스무스 머슬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블레더나 심지어 유레터, 프로스테이트 주변에 있는 스무스 머슬 가사가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PD5 그 효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PD5 인히비터를 쓴다면 당연히 그 릴렉세이션으로 인플라메이션 감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스무스 머슬 릴렉세이션으로 인해서 배뇨장애가 호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염증도 완화시켜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데도 좋은 있습니다. 요 질문지가 많은데요. 질문지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알파 차단제는 가끔씩 있는 이제 옵소스타틱 하이퍼텐션이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그냥 카두라와 카두라 키스트가 이런 옵소스타틱 하이퍼텐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슬라이드가 너무 백본 슬라이드가 길어서 아마 삭제해서 마지막에 좀 나와 있던 게 이제 삭제가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도 GITS 기술이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약에 기체를 조금 주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체가 보호막을 역할하는데 어떤 서서히 좀 흡수돼서 혈장 농도를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기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이자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확 그 혈압이 떨어지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완전 실렉티브한 드러그인 탐슬로신 실로도신보다는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 독사조신이 그런 기립성 저혈압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측에서는 아주 길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길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이런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좋은 강의도 듣고 이야기하는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것을 직접 하시는 걸 보면 앞으로 메나리가 우리 학회와 우리 과에 큰 영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다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강의 해주신 여러분들과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